김장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각종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해당 법률을 위반해서 경찰서나 이제 구청으로부터 적발되는 사례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형사처벌하고 행정처벌을 동시에 받게 됨으로써 벌금과 그다음에 영업과 관련된 그런 영업정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이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우선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행정처분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행정처분이 더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을 집행을 좀 연기해달라는 정지해달라는 내용을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각종 사업장, 개인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가장 많이 이제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음식점에서의 주류를 판매하거나 또는 이제 청소년들을 고용할 수 없는 그 업종들, 주류 판매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청소년을 고용할 수가 없는데 이런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알바로 고용해서다가 적발되는 사례라든지 또는 PC방에서 PC방은 이제 청소년 출입 시간이 있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 그런데 이 시간 외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그로 인해서 적발돼서 신고가 들어가거나 민원이 들어가서 적발됨으로써 청소년 출입 시간을 위반했다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영업정지를 받는 PC방 또는 이제 노래 연습장 같은 데는 주류 제공이라든지 어떤 그 접대물, 쉽게 말해 도우미죠. 그것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데 손님들이 요구 사항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손님과 갈등에 의해서 손님이 그걸 뭐 제기를 한다든지 또는 경쟁업소에서 이런 내용들을 쉽게 말해서 밑작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제기함으로써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또 뭐 더 나가서는 뭐 예를 들어서 원산지 미표시라든지 또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 조리 과정에서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납품업체 같은 경우 식품 납품업 같은 경우 식품부 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재당하고 적발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저도 그렇지만 누구나 이런 적발을 받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당황스럽죠. 또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런 사례들이 적발되거나 그러면 그냥 수긍하고 행정처분에 따라서 또는 형사처분에 따라서 벌금 내고 뭐 영업정지나 뭐 이런 것을 또 과태료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냥 수긍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제 행정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됐고요. 또 선진국화 됐기 때문에 물론 내가 법률을 위반하고 관계법률을 위반해서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이의제기하거나 대처하거나 내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혼자서 고민해서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행정사들, 주변에 있는 전문 행정사들을 상담을 통해서 일단 먼저 상담해 보시고요. 내가 처한 위치와 상황과 그 다음에 차후 어떻게 전개되겠는가 또 그 다음에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거, 또 이렇게 제시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명확히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의제기하고 행정심판하고 또는 뭐 사실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로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보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영업을 활동을
경제 활동을 손해를 보는 것은 좀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엔 저도 그랬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수긍을 했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이 내 권리를 찾는 것이라 보고요. 일단 그러한 내용들이 적발이 되면은 경찰 조사와 그로 인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으로부터 또는 뭐 시청이나 뭐 구청이 되겠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의 결과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그 내용이 너무 부당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위법하거나 하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영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형사처벌 단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여러 가지 명확한 조사를 제출할 걸 제출하고 또 탄원서도 제출하고 반성문도 제출하고 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기소유예가 받는다면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약식명령에 의해서 결국의 근거가 적다면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 감경 받을 수 있는 규모도 여기서 방송상에서 뭐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 굉장히 경우의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될 것은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면은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실망할 필요 없이 내가 대처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과 같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착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영업 활동들이 정상화되는데 이때 이런 적발로 인해서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적발로 인해서 내가 우리 사업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손실과 타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고 차분차분하게 대처하고 준비한 사항이 뭔지 그래야지만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영업행위를 할 건지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 주시고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고 1차적인 정원 상담 이후에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미팅을 통해 가지고 준비할 과정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